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두 번째 시간, 이제 연립 방정식과 공통근, 부정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저번 시간까지 우리 3차, 4차 방정식 배우면서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지. 오늘은 이제 연립 방정식과부터 시작을 해서 배우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럼 우리 지금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이야.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웠지.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지? 둘 다 1차식. 예를 들면 x 더하기 y는 3, 2x 빼기 y는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1차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배웠을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왔을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거는 똑같아. 근데 2차, 두 개 중 하나가 2차식이 들어있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면 이 연립 2차 방정식에는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첫 번째,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상태. 두 번째로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야.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연립이 되어 있냐? 1차식과 2차식. 예를 들어 y 빼기 x는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 이런 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은 간단해. 뭘 바꿔주냐? 이 1차식 있지? 이 1차식을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 그럼 얘를 풀어보면 y 빼기 x는 1이지.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y는 x 더하기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다가 나와있지. 그럼 얘를 대입을 해줄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은 25가 나오겠지. 얘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25, 2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4는 0,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2는 0.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빼기 4 또는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이 나와 있을 때는 뭘 한다? 1차식을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 2차식에 대입을 해 주어라. 그럼 이 2차식과 2차식에 나오는 2차식과 2차식이 나왔을 때의 유형이야. 이거 푸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어렵지가 않아. 2차 방정식, 2차식과 2차식에 나왔을 때 패턴이 있을 거야. 제일 먼저 이 두 식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게끔 나올 거야. 그리고 하나는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나올 거야. 만약에 둘 다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된다. 얘는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따로 배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오느냐? 식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은 0. 그리고 2x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8.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나온다고 했어. 그럼 어떤 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2x 빼기 y, x 빼기 y가 되니? 그러면 y는 2x라고 하나가 정리가 되고 y는 x라고 하나가 정리가 되지. 맞니? 그럼 y는 2x랑 얘랑은 뭐야? 1차식과 2차식 했던 방정식 푸는 방법과 이제 똑같아졌어.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서 먼저 하나를 구할 거야. 그럼 대입을 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은 8이지. 그래서 8x의 제곱은 8, x는 뿔마 1. 그럼 x가 뿔마 1이면 y는 뭐겠어? 뿔마 2가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 이 y는 x도 여기다 한번 넣어봐. 그럼 y는 x 한번 넣어보면 2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은 8. 그래서 4x의 제곱은 8, x는 뿔마 루트 2. 그럼 y는 똑같이 뭐겠어? 뿔마
루트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푸는 유형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 1차와 2차. 1차, 2차로 나눴을 때는 1차식을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해라. 두 번째 2차식, 2차식이 나와 있으면 한 식이 어떻게 되게 나온다고?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올 거라고. 그럼 그 인수분해가 되게끔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가 또 되겠지? 그럼 어떤 방정식이 돼? 1번 유형 형태가 돼버렸잖아. 이거를 이용해서 근을 구해주는 거야. 연립 방정식은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연립 방정식 이제 푸는 게 연습을 해야 되겠지? 3x 빼기 y는 2.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 제곱은 0.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유형이야? 1차식과 2차식의 인수분해,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지.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줄 수가 있겠어? y는 3x-2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줘 볼게. 그러면 2x의 제곱 빼기 3x의 3x 빼기 2 더하기 3x-2의 제곱은 0. 그럼 해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나오나?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얘 지워지고 지워지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0.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네. 그러면 x가 2가 되고 x가 1이 되겠지. 그럼 x는 2를 여기다 넣어주고 x는 1을 여기다 넣어주면 될까? y는 뭐가 되겠어? 4. 그리고 여기 때는 y는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야. x 빼기 y는 4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4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야? 1차식과 2차식 형태지. 그러면 얘를 바꿔줄게. y는 x 빼기 4다. 그리고 뭘 해주면 돼?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지. 그럼 y는 x 빼기 4야.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x의 x 빼기 4 더하기 x 빼기 4의 제곱은 4.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은 16 빼기 4는 0이 나오겠지. 그럼 얘 x제곱 계산해보면 4x의 제곱 그리고 뭐야? 빼기 16x 그 다음 더하기 12는 0. 4로 나눠보면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3, x는 1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보면 y는 몇이 나와? 빼기 1. 그리고 y는 빼기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알겠니? 두 번째 연습할 유형은 뭐겠어? 이제 2차식과 2차식이겠지?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야. 그 다음에 4x의 제곱 더하기 xy 빼기 2y제곱은 9라고 나왔어. 그러면 지금 2차식, 2차식 형태야. 그러면 한식을 뭘 해주라고? 인수분해를 해주라고. 그러면 뭐가 제일 인수분해 되기 편해 보여? 얘가 더 편해 보이지? 그럼 얘 탑차지. x 더하기 y, x 빼기 y는 0이다라고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식을 만들어주면 x는 y다가 하나 나오고 뭐가 나와? x는 빼기 y다가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얘를 뭘 해주면 돼?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x의 제곱 더하기 y에다가 x를 넣는 게 그래. x에다 y 넣었으니까 4y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y제곱은 9네. 그럼 여기서는 3y제곱은 9, y제곱은 3, y는 뿔마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y가 뿔마 루트 3이면 x는 뭐겠어? 똑같이 뿔마 루트 3이겠지. 그래서 x는 빼기 y를 또 넣어볼 거야. 그러면 똑같이 4y제곱
빼기 y제곱 빼기 2y제곱은 9야. 그러면 y제곱은 9네. 그럼 y가 뿔마 3이지. 그럼 x는 뭐겠어?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겠지. 왜냐? y가 플러스 3이면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3이고 x는 플러스 3이야. 그리고 얘를 뭘 써주면 좋냐면 복호동순이라는 말을 써주면 좋거든. 여기서 이 순서대로 매칭이 된다라는 소리야. 근데 아마 이런 게 그냥 쓰기 헷갈리면 그냥 y는 3일 때 x는 빼기 3이고 y는 빼기 3일 때 x는 3이다. 이렇게 일일이 풀어서 적어줘도 간단하겠지. 오케이. 두 번째야. x제곱 빼기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6이래. 그럼 뭘 인수분해 해볼까? 얘를 인수분해 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x 빼기 2y x 빼기 y가 되겠네. x 더하기 y가 되겠지. 그럼 될 수 있는 게 x는 2y x는 빼기 y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씩 넣어볼 거야. 4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 6y제곱은 6 y는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y가 더하기 마이너스 1이면 x는 더하기 빼기 2가 되겠지. 이제 x는 빼기 y를 넣어보면 똑같이 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 3y제곱은 6이어서 y제곱은 2 y는 뿔마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이제 x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빼기 y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 이렇게 나오는 거는 딱 이렇게 유형이 한정돼 있어. 1차식과 2차식이 인수분해 연립되는 거,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는 거. 근데 얘 좀 아주 좀 특별한 경우, 특별한 방법의 연립이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x 더하기 y는 3, x, y는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주냐? 쉽게 생각해서 y는 3 빼기 x라고 하고 넣어줘도 답은 나올 거야. 그러겠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게. 2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 t의 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at 더하기 b는 0에 두 근을 x와 y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는 상태야. 맞니?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빼기 3이래. 그러면 혹시 a가 빼기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b는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이 식을 만들어 보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야. 그럼 얘를 푼 게 얘의 t를 구한 게 x와 y일까? 여기서 이 근이 x랑 y랬잖아. 그럼 여기서 t의 값들이 x랑 y겠지. 그럼 될 수 있는 게 t 빼기 2, t 빼기 1은 0이겠지. 그러면 t는 2 또는 1이 될 수 있어. 그러면 x가 2가 될 수 있겠지. x가 2가 되면 y는 1이 돼야 되겠지. 또는 x가 1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 y는 뭐가 돼야 돼? 2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x 합과 곱, 그러니까 두 문자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있으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어. 물론 이게 어렵다 싶으면 뭘 해줘도 된다? y는 3 빼기 x로 바꿔서 식을 넣어줘도 된다. 오케이. 그럼 얘는 정말 간단한 유형이고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 그리고 xy는 15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 x 더하기 y 값을 구해보자. 34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0이겠지. 맞니? 그럼 x 더하기 y는 몇이겠어? x 더하기 y 제곱이 64니까 x 더하기 y가 8일 수도 있고 빼기 8일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럼
8이라고 생각하면 두근의 합이 8이고 두근의 곱이 15인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5는 0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그리고 마찬가지 x 더하기 y가 빼기 8이 나왔다라고 생각해보면 두근의 합이 몇? 빼기 8. 두근의 곱이 15인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이때 t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8t 더하기 15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근을 구하면 t 빼기 5, t 빼기 3은 0. 여기서 구하면 t 더하기 5, t 더하기 3은 0이겠지. 그럼 여기서 x가 5, y가 3 이렇게 세트가 하나 나오고 x가 3, y가 5 이런 세트가 하나 나오겠지. 반대로 여기서는 x는 빼기 5, y는 빼기 3 x가 빼기 3, y가 빼기 5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과 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들 있잖아. 이때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서 근각계세 관계를 이용하는 게 너가 구하는데 좀 더 편할 거야. 오케이, 알겠니?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3차 방정식 배웠을 때도 이렇게 근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는 거는 시험에 출제가 거의 안 되겠지? 나오면 1번 문제, 2번 문제. 단순 계산이니까. 그럼 얘들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가는 180쪽에 이제 있겠지. 180쪽 한번 봐보자. x 더하기 y는 k가 있고 빼기 y제곱 더하기 2xy는 3이 있대.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이때 k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그럼 보자. 1차와 2차지.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 했지? 얘를 한 문자로 바꿔주라 했지. y는 빼기 x 더하기 k야. 그러면 얘를 쓰는 것보다 x가 더 적으니까 x를 바꿔주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x는 k 빼기 y라고 할게. 그리고 이 식에 넣어주면 되겠지. 빼기 y제곱 더하기 2의 k 마이너스 y, y는 3. 정리해보면 빼기 y제곱 더하기 2y제곱 빼기 2y제곱 더하기 2ky 빼기 3은 0이야. 그러면 빼기 3y제곱 더하기 2ky 빼기 3은 0이네.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y 값이지.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뭐래? 오직 한 쌍해를 갖는데. 그럼 우리 여기서 y가 근이 몇 개란 얘기야?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뭘 쓰면 될까? 그치,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과 같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얘 판별식 써볼게. 짝수공식 쓰면 되겠지. 그럼 뭘 쓰면 돼? k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다.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거는 3 또는 빼기 3이 될 수 있어.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k 합을 구하랬지.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이야.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그려졌대. 그리고 여기가 13cm라고 남았어. 그리고 문제 힌트로 이제 문제로 둘레가 34cm.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구하라는 문제지. 오케이. 그러면 얘 가로를 A라고 놓을게. 그리고 세로를 B라고 놓을게. 그럼 우리 둘레 구하는 식을 이용하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2A 더하기 2B는 34니까 A 더하기 B는 17이다. 오케이. 그리고 얘 대각선 어떻게 쓸 수 있었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3의 제곱인 169다. 이렇게 세울 수 있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뭘 하면 될까?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지. 그럼 얘 이용해서 A, B를 먼저 구할게. A, B 구하는 식 169 마이너스는 17의 제곱 마이너스 2AB겠지. 17의 제곱은 몇이니? 289. 그러면 AB는
289 빼기 169니까 60 아니야? AB는 60이 나왔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이 17이고 두 근의 곱이 60인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t제곱 마이너스 17t 더하기 60은 0. 그러면 t 빼기 5, t 빼기 10이니까 가로가 더 길어야 된댔으니까 둘 중에 어떤 게 가로겠어? 12cm가 가로겠지. 가로가 12, 세로가 5cm.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알겠니?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잖아. 2차식과 2차식이 나와 있으면 대부분은 인수분해가 하나는 되게끔 나올 거라고.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배울 거야,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3x의 제곱 3y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5y는 4. 그리고 2y제곱 빼기 5x 더하기 3y는 9.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도 지금 인수분해가 되기 좀 빡세 보이고 얘도 인수분해가 되기 좀 빡세 보이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이야. 2차 항을 없애주는 거야. 그럼 2차 항을 없애주려면 3y제곱과 2y제곱을 개수를 맞춰줘서 빼주면 되겠지. 맞니?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곱해보면 6y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10y는 8이야. 그럼 여기다 몇을 곱하면 되겠어? 3을 곱하면 되겠지? 6y의 제곱 빼기 15x 더하기 9y는 몇이니? 27. 그럼 얘를 빼볼게. 19x 빼기 19y는 빼기 19. 맞니? 그러면 x 빼기 y는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왔지. 맞니? 그러면 x는 y 빼기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서 구한 1차식과 얘 x는 y 빼기 1이라는 식을 하나 구했어. 그럼 얘와 얘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어떤 식이다? 1차식과 2차식에 연립되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줄 거야. 그럼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3y제곱 빼기 2y 빼기 1 빼기 5y는 4가 되겠지. 그럼 얘 정리하면 잠깐만, 여기가 더하기구나. 그러면 3y의 제곱 빼기 3y 빼기 6은 0. y제곱 빼기 y 빼기 2는 0이 되는 거니? 그럼 y가 될 수 있는 게 2, y가 빼기 1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세트로 나오는 게 x는 1, x는 빼기 2. 이런 식으로 근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두 번째 유형이야. 2x의 제곱 더하기 xy 빼기 20y 제곱은 16이야. 그리고 x의 제곱 더하기 xy 빼기 8y 제곱은 12.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똑같이 x를 없애줘도 돼. 2x를 없애줘도 됐는데 2차식이 또 남잖아. 그럼 이때는 상수항을 날려줄 거야. 그럼 얘를 같게 만들어줄 거야.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4를 할 거야. 그러면 6x의 제곱 더하기 3xy 빼기 60y 제곱은 48. 4를 곱해주면 4x의 제곱 더하기 4xy 빼기 32y 제곱은 48. 얘를 빼주면 2x의 제곱 빼기 xy 빼기 28y 제곱은 0. 그럼 얘 인수분해는 뭐가 되냐? x 빼기 4y 2x 더하기 7y는 0이 돼. 그러면 x는 4y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x는 빼기 2분의 7y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럼 또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하나씩 넣어서 x값과 y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계산은 그냥 넘어갈게. 많이 복잡해 보이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연립방정식 아마 어렵진 않을 거야. 그냥 계산이 조금 짜증나게 나온다. 그 정도일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이 뭐냐?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공통근이라는 내용이에요. 공통근 무슨 내용일 것 같아? 공통근이란 이름만 들었을 때 딱 떠올리는 거. 중근. 얘는 말 그대로 두 식이 주어졌을 때 두 2차 방정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근이라는 뜻이야. 예를 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을 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라는 근을 줬어. 그럼 얘의 근을 구해보면 x는 2 또는 x는 1이지. 얘의 근을 구해보면 x는 3, x는 1이지. 그럼 얘 두 식의 공통근이 뭘까?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공통근이 1이다. 이게 공통근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근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따로 빼서 배우는 거겠지. 그럼 이제 공통근이라 어떻게 나오느냐? 문자에서 이제 x 이 숫자들을 완벽하게 주는 게 아니라 식들의 문자들을 넣어놔서 우리를 어지럽게 할 거야. 예를 들면 x의 제곱 더하기 kx 빼기 2는 0이 있고 x제곱 더하기 2x 빼기 k는 0이 있대. 얘의 공통근을 가질 때 k를 구하래. 얘 뭐 인수분해해서 우리 근 구할 수 있어? 얘 인수분해해서 근 구할 수 있어? 아 설마 야 근의 공식에서 근의 공식 두 개 같다 해서 k를 구하는 걸까? 물론 아니겠지. 그래서 공통근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공통근을 임의로 우리가 알파라는 문자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 알파를 대입한식을 적어줘. 그럼 적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빼기 2는 0.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빼기 k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을 간단히 하기야. 그럼 식을 어떻게 간단히 하겠어? 얘에서 지워질 수 있는 거는 지워주는 게 좋겠지. 그럼 뭘 지워주냐? 최고차항을 소거해 주던가 상수항을 없애주던가 할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상수항을 없애주는 게 편하겠어? 최고차항을 없애주는 게 편하겠어? 그렇지. 최고차항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식을 한번 빼볼게. 그러면 k 빼기 2의 알파 빼기 2 더하기 k는 0.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식을 또 만들 수 있지.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대로 갈 거야. 그럼 얘를 묶어보면 얘는 k 빼기 2의 알파 빼기로 묶었을 때 k 빼기 2는 0이겠지. 그럼 얘 정리해보면 k 빼기 2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럼 우리 얘가 0이 되려면 될 수 있는 조건은 k는 2 또는 알파는 1이지. 맞아? 그럼 우리 k 값을 구하였으니까 k는 2네 하고 끝내면 물론 안 될 거야. 왜냐? 우리 알파는 1일 때도 구했잖아. 그럼 알파가 1일 때 알파가 1이라는 건 뭐가 1이라는 거야? 공통근이 1이라는 얘기겠지. 그럼 이 1을 이 식에다 한번 넣어봐. 그때의 k 값도 같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 넣어보면 1 더하기 2 빼기 k는 0이지. 그럼 k는 또 알파는 맞나? 1 더하기 2 잠시만 여기서 틀렸네. 빼기 2 더하기 k야. 아 여기서 빼기로 묶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하기로 묶어도 되네. 더하기네. 그치? 그래서 알파가 빼기 1이야. 그럼 빼기 1을 넣어보면 1 빼기 2 빼기 k는 0이야. 그래서 k는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이게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필수예제 18번을 한번 풀어준 건데 문제에서 보면 얘는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는 게 나왔어. 근데 필수 확인 체크 219번 같은 경우를 봐보면 어떻게 나오냐? 말이 어떻게 추가가 돼 있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을 거야. 218번과 219번의 차이. 218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 그냥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지. 219번은 어떻게 나와 있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나왔지. 그럼 얘가 무슨 차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K가 2일 때를 한번 구했어. 그럼 K가 2일 때를 예식을 두 개 넣어보자. K를 넣어볼게. 그럼 예식은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이야. 여기다 넣었을 때도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이니? 그럼 예식이 완전히 똑같아졌지. 그럼 근이 하나일까? 공통된 근이? X에다 예식과 예식에서 나오는 근은 무조건 두 개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219번 같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찾으라고 했을 때 이 K는 2 성립할까? 안 하겠지. 그래서 이 경우를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줘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K는 빼기 1이 나왔을 때도 해보면 몇 다 넣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 얘 근은 2와 빼기 1이고 얘 근은 빼기 1밖에 없지. 공통근은 빼기 1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얘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얘만 답이 되겠지. 이해했니? 공통근의 내용은 이게 다야. 공통근을 임의로 놓고 식을 넣어줘서 차고창을 없애주지, 지워지기 편한 걸 먼저 찾아. 그럼 상수항이 만약에 상수항이 빼기 2K고 막 빼기 2K 나왔어. 그럼 뭘 없애주는 게 편할까? 이때는 상수항이 같으면 상수항을 없애주는 게 더 편하겠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무슨 방정식이냐? 부정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야. 그럼 부정 방정식. 우리 방정식을 원래 1차 방정식 풀다 했을 때 그는 무조건 X 1차 방정식 그는 하나였지. 2차 방정식의 그는 두 개. 이렇게 개수가 아마 정해져 있는 방정식들만 배웠을 거야. 근데 부정이란 뜻이 뭘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썼던 방정식, 부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해가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 x 더하기 y는 10 이렇게 나왔어. 얘 근이 몇 개일까? 그렇지. x가 1이면 y가 9야. x가 2면 8이야. 3, 7, 4, 5. x가 빼기 100이면 y는 110. 1000이면 마이너스 990. 이렇게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면 부정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다. 이 형태로 바꿔줄 거야. 그럼 얘가 문제로만 봤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다. 얘를 어떻게 푸느냐. 예를 들면 xy 빼기 x 빼기 y 빼기 2는 0 이런 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우리 원래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 또 생각나? 모르는 문자가 2개면 식은 몇 개 있어야 되지? 2개. 모르는 문자가 3개면 식도 3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거야. 그럼 얘는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지. 이런 경우들을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정수로 바꾼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응용할 거야. 그러면 얘를 먼저 묶어줄게. 그러면 x로 묶이겠지. 그러면 y 빼기 1이 되겠지. 그리고 얘도 y 빼기 1로 묶어주고 싶어.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빼기 y 빼기를 그냥 써. 근데 원래 빼기 2지. 근데 여긴 내가 뭘 만들었어? 더하기 1로 만들어버렸지. 그럼 원래 식과 같으려면 빼기 3이 따라와야 되는 걸까? 그러겠지?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x, y 빼기 1 빼기 y 빼기 1은 3. 오케이? 그리고 얘 인수분해가 또 되겠지. y 빼기 1로 묶어지겠지. y 빼기 1은 x 빼기 1은 3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곱해서 3이 될 수 있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지. 뭐가 될 수 있어? 3, 1 1, 3 빼기 1, 빼기 3 빼기 3, 빼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때 따라서 y와 x 값을 주어주면 돼. 그럼 y 빼기 1이 3이야. y는 4, x는 2 y는 2, x는 4 y는 0, x는 빼기 2 y는 빼기 2, x는 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알겠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부정방정식에 푸는 형태라고 해. 묶어줘서 인수분해 4개짜리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정수라고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여기서 이제 부정방정식 푸는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x의 제곱 더하기 m-1의 x 더하기 m 더하기 1은 0이 있는데 이때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돼야 된대. 이때 m을 물어보는 유형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이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뭘 이용할 거냐면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1-m이겠지. 그러면 알파 베타는 뭐야? m 더하기 1이겠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문자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지. 그럼 얘를 더했을 때 뺐을 때 생각해보면 어떤 게 문자식을 줄여주는 게 편할까? 문자 개수를 줄여주겠어? 얘 두 식을 더하면 혹시 m이 사라질까? 얘 식을 더해볼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2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겠니? 그럼 얘가 무슨 형태가 됐어? 부정 방정식 형태가 됐다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묶어줄 거야. 그럼 이렇게 묶어줘 볼게. 알파로 묶으면 베타 더하기 1이야. 근데 뒤에도 베타 더하기를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임의로 1을 더했지. 그럼 오른쪽에도 똑같이 뭘 해주면 돼? 1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은 3이 되겠지. 그럼 아까랑 똑같아졌네. 곱하기 2에서 3이 되는 게 3, 1, 1, 3, 빼기 1, 빼기 3, 빼기 3, 빼기 1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이때 알파의 값은 2, 0, 0, 2, 빼기 2, 빼기 4, 빼기 4, 빼기 2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m의 값을 구하랬지. 그럼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2지.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빼기 6이잖아. 근데 이게 1 빼기 m이 되게 하는 거, 이게 1 빼기 m이 되게 하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이때 m은 몇이겠어?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겠지. 그럼 이때 m은 몇이겠어? 5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부정방정식의 푸는 방법이야. 얘가 부정방정식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될 거야. 오케이. 두 근이 정수가 주어졌을 때. 그럼 이렇게 두 근이 정수가 주어졌을 때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실수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어떻게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를 구하시오 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럼 이때는 일단 x랑 y에 관한 식이 복잡하잖아. 그러면 얘를 제일 먼저 뭘 해주냐? 내림차순 정리부터 해줘. 그러면 x의 제곱 먼저 나오겠지. 그리고 빼기 x로 묶었을 때 2y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어질까? 그리고 2y제곱 더하기 2로 될 거야. 그럼 얘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빼기 2x y 빼기 1로 바꿀게. 그럼 얘가 실수 xy래. 그럼 근이 뭐란 얘기야? x의 근이 뭐란 얘기야? 실근이란 얘기겠지. 그러면 판별식 d를 썼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판별식을 써볼게. y-1의 제곱 빼기 2y 제곱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할 거야. 그럼 얘 정리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빼기 2y제곱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빼기 y제곱 빼기 2y 빼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 빼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 이게 된 거야. 그럼 얘 빼기 부호 바꿔주면 y 더하기 1의 제곱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제곱이야.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지. 그럼 얘 될 수 있는 y 값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 0일 때. y는 빼기 1일 때밖에 없겠지. 그럼 이제 y는 빼기 1임을 구했어. 그리고 뭘 해주면 되냐? 이 y는 빼기 1을 다 넣어줄 거야. 그럼 다시 넣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 나오겠네.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은 0, x는 빼기 2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 조건에서 이렇게 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준다면 뭘 써주면 된다? 얘가 실근을 갖는다를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오늘 배운 거 정리해보면 첫 번째 배운 게 뭐였지? 연립방정식. 두 번째 공통근, 세 번째 부정방정식. 연립방정식에서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1차식과 2차식의 형태일 때. 그럼 1차식을 정리해줘서 대입을 해주라고 했었지. 그럼 2차식의 유형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 한 식이 인수분해가 되게끔 많이 출제가 될 거다. 2차식의 인수분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대입을 해주랬어. 그럼 그 다음 공통근에서는 공통근 알파를 만들어준 다음에 식정리를 하면 된다고. 부정방정식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 확인 체크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을 합시다.